안녕하세요. 평가가자입니다. 오늘 제가 평가바스하게 종합정리 말씀드리기 전에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멤버십 회원들이 있잖아요. 멤버십 회원들의 혜택이 뭐냐면 한 달에 아마 2천 얼마씩 내실 거예요. 멤버십 회원들이. 그러면 우리 일반 회원들과의 차이는 제가 이제 영상을 업로드를 할 때 이제 일정 주기로 이제 영상으로 올려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뭐 영상 4개가 오늘 열리고 일주일 뒤에 열리고 뭐 2주 뒤에 열리는데, 멤버십 회원들은 그거를 이제 먼저 볼 수 있는 미리 보기 기능이 있다 보시면 되세요. 그거 외에는 우리 일반 회원들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 같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보통 영상을 이렇게 뭐 마스터하기를 뭐 1강, 2강, 3강 이렇게 따라 하나씩 올리잖아요. 근데 이게 통합 영상으로도 올라갑니다. 이 멤버십 회원분들은 그 통합 영상도 한 번에 이제 시청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 차이가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은근 저한테 자꾸 메일하고 쪽지가 오길래 영상에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14강 급여 제공 안내입니다. 이 항목은 우리 방문그룹 전용입니다. 방문유학, 방문간호, 방문모의 전용 항목이기 때문에 주간보에는 없는 항목이다. 따라서 우리 방문그룹 관계된 시청자분들의 평가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매뉴얼 기본 지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점수는 3점이 배정되어 있어요. 점수가 높습니다. 현장 면담 항목들이 의외로 점수들이 높습니다. 그만큼 현장 환경에 대한 비중을 공단에서 많이 높이고 있다. 비중이 그렇게 좀 바라봐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서류가 없으니까 저 항목은 쉬운 거여라 판단하지 마시고, 그만큼 중요도가 높다라고, 그래서 우리도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평가 방법은 수급자 집에서 현장 평가 항목으로 진행된다 보시면 되세요. 수급자나 근로자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 난이도는 제가 볼 때 이거는 합니다. 즉 하라는 건 뭐냐면 절대 감점돼서는 안 된다. 이거는 누구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지표 적용 기간은 평가 당일날, 우리 사무실 평가 말고 수급자 평가, 우리 어르신 집에 표본으로 뭐 기관들마다 4개를 보는 기간이 있고 3명을 보는 기간이 있는데, 그 표본에 수급자 집을 방문했을 때 근로자 또는 수급자 또는 현장 환경을 확인하고 점수를 드리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런 매뉴얼적인 기본 지식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럼 이제 평가 기준을 상세적으로 저 한번 이제 마스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기준 1번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수급자 면담 항목이 있어요. 수급자 면담 항목. 수급자 면담 항목은 우리 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뭘 물어보냐면 계약, 우리 수급자와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시잖아요. 표준약관 계약서를 할 때 내용 설명을 잘 했냐, 이거를 수급자한테 물어본대요. 어르신이 이걸 대답하면 어르신이 등급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뭐 보호자한테 물어본다고 하는데, 언제나 수급자 질의 면담 항목은 과연 이게 질의가 가능한 얘기인 건지, 그죠? 좀 이게 수급 현장 항목을 비중을 높인 건 좋은데, 아니면 뭐 점수를 그냥 드리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수급자 면담 항목은 어르신 기분을 좋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하게 점수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계약할 때 어르신에게 이제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 계약서 할 때 본인이 사인하셨습니까? 계약할 때 어떤 설명을 드리셨습니까? 할 때 어르신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양보호사님에게 이런 것도 내용을 전달하셔야 돼요. 어르신에게 예를 들어 계약했을 때 설명을 받았는지를 질문을 하는데, 우리 요양보호사님이 그럴 때 이런 거라고 어르신에게 안내를 해주고 어르신이 맞다라는, 그렇게 좀 유도를 해달라고 꼭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 1번은 서류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어르신이 보호자가 대답을 잘 받았다 라고 하시는 거, 그것만 꼭 대답을 잘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1번이 있고 이제 평가 기준 2번에 갈 텐데, 자, 2번 평가 기준 2번은 뭐냐면 이러한 계약서를 부본을 받았냐 이거예요. 예전 평가 매뉴얼엔 이 부본을 줬다라는 확인서까지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면담으로 이게 다 바뀐 겁니다. 현장으로. 따라서 계약서를 부본을 받았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받았다고 하면 점수를 드려요. 근데 예를 들어 어르신이 도저히 대답을 엉뚱하게 하고 계세요. 그럴 때는 현장에 계약서가 있으면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가에서,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평가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기관 운영상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또 각 지역 시군구마다 또 보는 게 달라요.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을 가보면 어르신 집에 항상 평상시에도 계약서도 갖다 놔야 되고 기록지도 갖다 놔야 되고 명세서, 본인분 수납 확인서, 그 다음에 기록지 뭐 다 갖다 놔야 된다고 하는 지역도 있어요. 근데 평가에서는
오로지 수급자 집에 갖다 내야 될 서류는 여기 보고 계시는 이 급여계약서, 우리 표준약관이죠. 이 계약서와 그 다음에 수급자 안전관리에는 6가지 교육자료, 뭐 탈수, 배변, 관절구축 이거와 또는 평가 29번, 30번인가 노인인권보호에는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 자료가 어르신 집에 있어야 돼요.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이제 운영상이라 봐주시면 되세요. 따라서 이 우리가 어르신 집에 계약서를 갖다 놓는 건 이 평가 항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응용편에서도. 따라서 우리가 이 계약서가 설사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받았다고 하면 점수를 받아요. 현장에 계약서를 갖다 두는 이유는 대답이 안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계약서를 갖다 놓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계약서를 현장에 준비를 우리가 다들 하고 계시는 거죠. 준비를 하라고 저도 또 안내를 합니다. 자, 평가 기준 이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자, 이제 평가 기준 세 번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계속 연결됩니다. 즉, 표준약관 수급자와 계약을 하는 그 계약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항목은. 자, 수급자 면담 항목이고요. 급여 제공 범위 및 급여 외의 행위에 대한 설명을 확인한 겁니다. 우리 요양보호사님이 해야 될 업무, 하지 말아야 될 업무. 우리가 그래서 사무실에서는 평가번호 7번의 직원권익 보호에 있는 인권침해 대응 기침으로 이거를 근로자들 교육을 진행한다면, 어르신에게는 그 안에서 원래 예전에 있었던 우리 요양보호사님이 해야 될 업무, 하지 말아야 될 업무를 어르신에게 계약을 할 때 설명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받았냐를 묻는데, 받았다고 하면 점수를 받으시는 거고요. 못 받았다고 하면 점수를 못 받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평가자가 은근 떠봐요. 이 설명 누구한테 들었냐고. 근데 뭐 보호자가 요양보호사가 설명했다 그러면 그냥 감점이에요. 관리자에게 안내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관리자라는 센터장님 또는 뭐 사무국장님, 사회복지사 이런 관리자들에게 받는 거지 요양보호사님한테 설명 듣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을 할 때는 이 부분을 꼭 안내를 하셔야 돼요. 요양보호사님한테도 안내를 해야 됩니다. 이 설명은 센터장님이 한 걸로 그냥 쉽게 설명하면 센터장님한테 설명을 드린 걸로, 보호자한테도. 요양보호사에 했으면 그냥 감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계약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급여 제공 안내는. 자, 네 번째 평가 기준을 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수급자 면담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직원의 인권보호 안내를 받았냐. 평가 기준 3번이랑 계속 연결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즉, 우리 그 요양보호사에게는 이런 걸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성희롱도 하시면 안 되고요. 요양보호사한테 이런 뭐 욕도 하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들 안내를 받았냐 이겁니다. 결국 누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설명을 어르신이 받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받았다고 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자, 화면에 보신 것처럼 아까 평가 기준 3번처럼 관리자에게 안내를 받았다고 하셔야 돼요. 즉, 요양보호사한테 안내 받았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관리자가 헷갈리시면 그냥 센터장님이 했다 받았다고 하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센터장님한테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통상 물론 복지사님들이 가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센터장님들이 거의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면 센터장님 또는 사회복지사, 사무국장들 계시죠? 이런 관리자에게 안내를 받았다. 그리고 평가인 4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면 설명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대면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때 설명을 다 한 거고, 그때 이제 안내를 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저희가 전화로 안내했습니다, 우편물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평가, 우리가 앞으로 갈 때는 뭐 우리가 뭐 보통 이지케어라든가 뭐 케어포라든가 이런 전산 프로그램들을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럼 이제 자동적으로 문자가 나가고 하는 기능들을 많이 활용들을 하시는데, 평가 기준에서 그런 게 인정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런 부분도 결국은 대면으로 설명하라 이겁니다. 뭐 유선이라든 우편물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급여 제공 안내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설명을 들었냐 받았냐, 그죠? 그 다음에 안내를 들었냐, 직원의 권익보호를 받았냐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누구한테? 관리자에게. 그 다음에 이거를 직접 대면으로 설명했다고, 꼭 그 부분을 우리가 지키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14강 급여 제공 안내 가장 핵심 꿀팁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자 면담은 언제나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항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이런 계약서에 대한 설명은 요양보호사가 한 게 아니라 관리자가 한 걸로, 관리자가 어떻게 유선이나 우편도 아니고 대면으로 한 거라고 꼭 안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자 면담 확인은 언제나 기분 좋게 하자. 이거 꼭 중요합니다. 아셨죠? 어르신이 좋아하는 간식이라도 좀 더 드리면서 어르신의 기분을 좋게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세 번째는 급여계약서. 우리가 물론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대답을 하면 점수를 받지만, 우리가 또 대응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급여계약서 부분을 현장에 갖다 놓으시는 거,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이 14강 급여 제공 안내 점수 3점짜리 획득이 모두 다 가능하세요. 자, 그럼 지금 오늘 이제 제가 평가 마스터하기 종합정리 14강 급여 제공 안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 평가라고 해서 절대 쉽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오히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아가장한테 맡기면 A기간, 최우수기간 무조건 받을 수 있어? 저는 이 현장 평가 때문에 그 장담 못 한다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이게 요양고사님이 우리는 저 요양고사님들 다 믿어요 하는데 그날따라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따라서 사전 교육, 사전 안내 꼭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암기문을 만들어서 근로자한테 교육을 진행하시고, 근로자들한테 꼭 근로자 암기 항목만이 아니라 그 수급자에 대한 안내 항목도 요양고사님께 안내하셔가지고, 그리고 그런 얘기들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 최우수 기간 나오면 가산 받으면 내가 요양선생님들 보너스 많이 드릴게 라고 하면서, 원래 평가에서도 가산금 받으면 근로자를 위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으쌰으쌰하는 기간들이 평가에서 최우수 기간들이 꼭 잘 나오세요. 그러니까 꼭 나만 열심히가 아니라 전 직원들, 우리 또 센터장 관리자부터 해가지고 전 직원들이 평가 준비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